걸리면 나올 수 있어. 그걸 갖다. 나쁘지 않아. 자, 생명 시스템 그 세포의 그 정보 전달. 자, 여기는 조금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배우는 내용 자체를 너희들 생명과학에서 이것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시 배워.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핵 안에는 일단은 세포 분열이 되기 전에 보면은 염색체들이 이 안에 막 이렇게 DNA들이 엉켜져 있는 것이 바로 핵이야. 이 안에 DNA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봐봐. DNA가 뭘 갖고 있다고 그랬냐?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를 딱 그 안에 있고, 그 유전 정보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요 모양 요 딱으로 생기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나는 이제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근데 이거 있잖아. 왜 부모를 닮고 부모의 유전 형질을 닮고 하는 게 이 유전자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너희들의 몸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건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 얘기를. 나를 봐. 나를 봐. 저 평일에 못 보는데 나중에 봐. 자, 핵의 유전자가 이렇게 DNA들이 있어. 얘네들이 이게 뭐지? 세포 분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막 엉켜 있다고 그러잖아. 핵이 그냥 날려져 있어. 그러고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쯤 되면 쭉 해가지고 염색체로 해가지고 딱 보이지. X자 모양 두 개로. 그치? 그거 기억나지?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그치? 이게 뭐죠?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할 때 딱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DNA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발현이 되는가? 지금부터 그걸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쭉 보면은 DNA 유전자 이런 얘기 듣고 이거 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들이니까 한번 쭉 보면 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유전 정보의 흐름. 자, 생명 중심 원리. 난 도대체 이 말이 이해는 안 돼, 나는 사실. 이게 그냥 생명 중심 원리래.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우리가 이게 전달이 되는 거. 이게 생명 중심 원리라는데, 난 이게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도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가를 볼게. 자, DNA 가닥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있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AGCT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유전 정보들이 쭉쭉쭉 있다고. 그럼 이 유전 정보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내 몸에서 발현이 되는가? 자,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자, 여기 있는 유전 정보들 AGCT가 계속 뚜뚜뚜뚜뚜 있는 그 수십억 개의 이런 코드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부터 복사를 하는 거야. 얘네 유전 정보를 내 몸에서 발현이 되게끔 복사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은, 자, 이 핵 안에 어떤 효소가 있어. 효소가 얘네를 칼로 이렇게 쭉 자르는 효소가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자 이렇게 섞여 있다가 한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다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어떤 효소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를 쭉 잘라내서 벗겨내. 그러면은 이 안에 봐봐. 자,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염기서열 가닥이 생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자. A, G, T, C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데닌과 구아닌, 타이민과 사이토신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 있다. 그럼 여기 구아닌이 있겠지. 여기는 구아닌이 있다. 여기는 아데닌이 있을 것이고, 타이민, 시토신, 타이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치? DNA가 쫙 벌어져. 그랬을 때 이 옆에서 RNA가 형성이 돼. 쭉 RNA가 형성이 돼. 그러면은 RNA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니? 아데닌하고 만나는 게 뭐지? 유라실로 바뀌잖아. 여기에 유라실이 생기고, 구아닌일 때는 아데닌이 생기고, 타이민일 때는 시토신이 생기고, 시토신일 때는 타이민이 생겨. 이런 식의 성질이 RNA가 생겨. 이게 지금 RNA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가닥이 쭉 생기겠지. 딱딱딱딱딱.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지만 RNA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이야, 한 가닥.
자, 이 한 가닥이 쭉쭉 생성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 RNA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핵 밖으로 나와. 그러면 이렇게 뭐 회축 나오듯이 핵에서 쭉 나오면은 바로 나오자마자 뭐가 있냐면 이 골지체가 있고 리보솜이 있어. 자, 그럼 리보솜이 이 RNA 가닥에 딱 갖다 붙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식이 벌어지냐? 리보솜, 이제 RNA 가닥이 쭉 있겠지, 이렇게. RNA 가닥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RNA 가닥에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티민, 뭐 계속 해볼까? T, C, U, A, 뭐 C, C, T, U,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핵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핵 바깥으로. 핵이야. 핵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리보솜이 딱 갖다 달라붙어. 리보솜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그러면은 리보솜은 지금 얘네들을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 자, 아미노산이 너희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단백질의 가장 최초 성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결합한다고 했니?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펩타이드 결합한다고 그랬잖아. 펩타이드 결합하고 그 펩타이드들이 어떻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폴리펩타이드라는 것이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 그 이 단백질 성분이 지금 너희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이라고. 그치?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잘 기억하면은 이런 기억날 거야. 여기에 아미노기가 있었고 여기 카복실기가 있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거 기억하지? 여기 있었던 수산화이온과 여기 있었던 수소이온이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물 분자 하나를 내놓으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거 이에 따라서 모든 아미노산이 달라지는 거야.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이 가닥은 다 똑같아. 모든 아미노산은 다 이 가닥을 가지고 있고 이 위에 있는 것이 어떤 놈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의 성분이 달라지는데 그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게 얘야.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얘네들 세 개가 한 세트로가 돼가지고는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해. 자, UAC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불러. 코돈. 자, 여기까지 나오나 코돈이? 아, 코돈 나오네 여기. 생명과학이 나온 줄 알았어. 얘네들 코돈이라고 불러. 코돈이라고 요 세 개를 한 세트로 하는 거 우리 코돈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요 한 세트가 예를 들어서 그 구성 자체가 UAC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 얘는 어떤 아미노산 합성이 딱 요게 나온다고. 그럼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아미노산 하나가 합성이 됐어. 그럼 이 리보솜이 있잖아. 이 코돈이 리보솜이 이제 옆으로 쭉 가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 가듯이. 그럼 다시 리보솜이 일로 딱 와가지고 아 타이민 사이토신 그러면은 이런 아미노산 만들어야지. 그리고 다시 유라실 아데닌 뭐 사이토신 요 아미노산에서는 요런 아미노산을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얘네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요런 유전 정보 같은 게 어디 들어있어? DNA 들어있어. 이것은 어디서 물려받은 거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염기 서열이 그대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단백질의 모양과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 형질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전달이 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전 형질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요것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DNA가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건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전사라고 불러. 얘가 전사 과정이야. 좀 나와 있지? DNA가 RNA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 전사 과정을 다시 리보솜에서 단백질의 합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불러. 번역. 자, 그래서 요 두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DNA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염기 서열들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보통 과학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게놈 지도, 유전자 서열이 다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진 거야.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다 밝혀져 있는 상태야. 이게 다 지금 알고 있어. 엄청 길어. 책으로만 몇백 페이지, 이런 AGTC만 갖고 책으로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RNA 이제 이 세 가지의 어떤 염기 서열 하나로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내. 그러면은 자 이 아미노산 만들어질 수 있는 아미노산의 가지수가 몇 개가 될까? 확률과 통계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총 6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첫 번째에 4개 올 수 있지. 두 번째에도 4개 올 수 있지. 세 번째에도 4개 올 수 있잖아. 그치?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잖아. 총 64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잘 봐봐. 너희들 몸에 묵상하고 있는 건 엄청 많잖아. 그치? 걔네들이 결국에는 다 64가지의 아미노산들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뿐만 아니라 식물체, 나무, 동물들도 다 그 64개의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 이렇게 다른 종이 되어 있고 다른 물질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진화론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야. 결국 하나에서 만들어졌다. 이건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 있잖아. 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너희들 방사선 같은 것들을 많이 쬐면은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근데 봐봐. 방사선들은 뭐야? 굉장히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너희들을 뚫고 지나가겠지. 그치? X선 같은 게 굉장히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인데 너희들 몸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뼈는 못 뚫고 너희들 살은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뼈만 보이게끔 하는 게 X선이잖아.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높고 파장수가 작은 것들이 있잖아.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야. 얘를 공격하는 거야. 얘를 공격해가지고 원래 구안인이었던 애를 타입인으로 바꿔버려. 그러면은 내가 변이가 생기는 거야.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 형질이 아닌 다른 형질이 나에게서 발현이 되는 거야. 얘가 타이밍이 되면 얘가 뭐가 되겠어? 사이토신이 돼버릴 거 아니야. 여기서 아미노산이, 이 동그란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에서 얘가 별표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변이야. 그게 어떤 변이? 갑자기 생긴 변이라고 해가지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돌연하게 생긴 변이라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방사선 같은 거를 많이 쬐면 좋을 게 없어.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공격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내 유전 형질이 바뀌어 버리거든. 자, 지금 얘기했던 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자. 자, 이것을 근데 봐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뭔가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그냥 나타내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 중심 원리래. 여기 보면은 156페이지에 생명 중심 원리 해가지고 좀 별표가 되어 있지. 거기다가 밑줄을 쳐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 중심 원리라는 말 자체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자 말로 표현한 것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는 거. 그지? 자, 이게 3염기 조합 상태. 염기 조합 3개가 염기가 조합으로 돼가지고 하나의 코돈을 이루고 이 코돈 3개로 인해가지고 아미노산 1개가 이루어진다. 그지? 자, 유전정보 형질과 발현. 지금 내가 했던 거야. 전사, 번역, 형질, 발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지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이런 거야. 이 코돈 같은 경우도 딱 이래. 좀 이렇게 코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실은. 얘가 어떤 코돈이 딱 지금부터 단백질 합성을 시작해 그런 코돈이 있어.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그 뒤에서부터는 계속 단백질 합성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이제 합성 끝 이런 코돈이 또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리보솜에서 합성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지금 159페이지에 지금 쭉 나와 있어. 유전부호 해도 이런 거. 자, UUU나 UUC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UUA, UUG 같은 경우는 류신, 세린, 프로필, 여기 연결 멈춤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 딱 그 연결이 안 돼. 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여기다 결합을 안 시켜. 이런 것들이 다 코드로 다 지정이 돼 있어.
이게 있잖아. 지금은 너희들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를.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들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생명과학은 진짜 외울 게 되게 많아.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막 페닐알라닌, 아이소류신, 메사이오닌 이런 거 어떻게 외우냐? 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생명과학을 안 가르쳐. 그럼 봐봐. DNA 염기 서열이 AAA, GC, TC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을 때 얘네가 전사가 될 때 AGTC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데닌 같은 경우는 유라실로 바뀐다는 거야. RNA에서는. 그럼 RNA에서 요 세 가지를 딱 발견하면은 그거 세 개가 하나가 코돈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는가. 요거 있잖아. 거의 출제가,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에서는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생명과학에서는 100%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서 DNA 염기서를 쭉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RNA 염기서를 써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아미노산 써라. 근데 여기는 위에 이렇게 코돈표라도 나와 있지. 그게 안 나와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다 외워야 돼. 유유유는 그럼 페닐 알라닌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는 페닐 알라닌 뭐 해가지고 연결 멈춤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잘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158페이지 바로 앞장에 보면은 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고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딱 있지. 이게 봐봐. 이 나는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DNA에서 자 RNA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야. 돌연변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런 적혈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이상해. 중간에 이 아미노산이 엉뚱하게 지금 생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엉뚱한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버리는 바람에 실제 우리가 생겨야 되는 적혈구의 모양이 아닌 이상한 모양의 적혈구가 생겨.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기면서 생겨나는 어떤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것들은 나중에 유전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내가 지금 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말라리아가 잘 안 걸린대.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안 걸린대.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죽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모든 적혈구는 다 남모양 적혈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어. 이게 이제 어떤 굉장히 장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진화의 하나가 되는 거지. 딱 그 동네 사람들은 전원이 다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야? 이게 나중에 진화에서 나오는데 어떤 변이가 생겼는데 그 변이가 이게 돌연변이가 굉장히 나쁜 것만으로는 아니야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는 사실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해. 그런데 어떤 형질에 있어서는 그 지역 어떤 특성에 있어서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잘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모양의 적혈구 사람들이 살기가 더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진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다. 자 쭉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그려주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너희들 뭐 시험을 본다거나 앞으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쭉 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화학 변화할 건데 요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겨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너희들 중학교 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다 기억을 할 거야. 그때는 우리 배운 게 딱 그거야. 산화한다는 건 뭐니? 산소와 결합한다. 환원된다는 것은 산소와 떨어진다. 딱 요 부분들만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선 중요한 것은 두 개야. 지금 이제 화학 가면 이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돼. 산화된다, 환원된다 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지. 산화, 환원. 우리가 산화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소를 만난다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 하나 더 있는 건 뭐냐? 전자의 이동까지 있어. 이것은 이제 어떤 만든 사람들에 따라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까지 구분을 하거든. 화학을 넘어가면 여기서 네 가지가 더 두 가지가 더 추가돼. 일단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자고. 처음에 내가 산화가 된다는 것은 산화, 산소와 결합된다는 거야. 환호는 산소를 이룬. 요거야. 이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남들을 산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니? 남들을 산화시키는 것을 산화제라고 부르고, 산화제는 기 자체는 반드시 환원이 되게끔 돼 있다. 그 너희들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치? 환원제 같은 경우는 내가 산화가 되면서 남들을 환원시키는 게 환원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여기? ECO2. 자, 이거 같은 경우 봅시다. ECO. 산화물이야. 산화물이랑 탄소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니? ECU 플러스 CO2. 자, 봅시다. 보면은 얘는 지금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 이동만 생각해봐. 자, 구리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갖고 있다가 잃었어. 그러니까 얘는 환원이 된 거야. 탄소의 입장에서는 탄소는 가만히 있다가 산소를 얻었어. 얘는 산화가 된 거야. 그러면은 얘는 환원이 됐기 때문에 얘를 산화시켰잖아. 그래서 얘는 산화제가 되는 거고, 얘는 얘를 환원시켰잖아. 구리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얘는 환원제.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 그지? 이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은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전자가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산소와 상관없이, 산소라는 것이 전혀 상관없이 전자의 이동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데, 자,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산화라고 불러. 환원은 반대로 전자를 얻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것은 나중에는 좀 뭐 이온화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암기를 할 게 되게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 산화는 전자를 잃는 애들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애들이야. 여기서 보면은 마그네슘과 구리를 한번 지금 되어 있는데, 마그네슘과 Mg와 구리랑 만났는데, 지금 봐봐. 처음에는 뭐야? 구리가 이온이었어. 이가 이온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Mg가 어떻게 돼? 이가 이온으로,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구리가 그냥 구리 금속으로 됐어. 구리 이온이 아닌 구리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전자가 있던 거,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옮겨간 거잖아. 일로 옮겨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얘를 전자를 잃었고 얘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된 거야. 봐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산화가 된 거야. 자, 지금 봐봐. 전자의 이동에 관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산소가 지금 뭐 이동한 게 있니 없니? 없잖아. 산소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우리는 산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자, 이거 참 애매모호한, 너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던 이 이온에서 왜 갑자기 전자가 일로 옮겨졌냐 이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만히 있던 이온에서 왜 전자가 옮겨졌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자가 이온화가 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온이 존재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온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가 옮겨가는 게 얘네 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라는 거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되냐면은 전부 다 수용액, 물 안에서 이온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구리가 환원돼가지고 구리 앙금 반응이라고 그래. 나중에 이거 배우게 될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건 화학 가서 정확히 다시 배워야 돼. 중요한 건 그냥 요거 하나야. 산소의 결합은 산소의 결합에 의해서 산화환원,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환원이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산소에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뭐 요렇다는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요번에 우리가 새로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건 요거.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을 우리는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이렇게 생각, 이게 진짜 이거 진짜 통합과학 나 지금 짜증나는 게 이런 거거든. 뭔가를 어거지로 그냥 다 갖다 붙여놨다는 느낌. 봐봐, 광합성과 호흡. 너 맨날 너희들 보고 있는 요거지. 광합성도 산화 환원 반응이야 사실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6CO2하고 6CO2 플러스 UH2지. UH2O가 만나가지고 OC6H12O2 플러스 6CO2 6CO2가 아니지 6O2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광합성이거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광합성 과정이야. 그런데 봅시다. 자, 이게 진짜 조금 애매한 과정인데 이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봐봐. 자, 6CO2에서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내? 얘도 산소 있지. 얘도 산소 있지. 그리고 얘도 산소 있고 얘도 산소 있어. 그럼 어떤 놈들이 산화가 되고 어떤 놈들이 환원이 된 거냐? 처음에 요거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 자, 여기서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자, 탄소를 기준으로 하세요. 탄소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 이건 탄소를 기준이다. 탄소 기준이다. 자, 탄소 입장에서는 지금 산소가 몇 개 있어? 12개가 있어. 여기 탄소 기준으로 해서 산소 몇 개 있어? 2개. 6개. 잘못 썼어. 6이야. 6이야. 6개로. 얘 입장에서 지금 몇 개 있어? 6개 있지. 얘는 지금 12개 있다가 6개가 됐잖아. 그럼 산소를 잃은 거지. 그래서 얘는 환원이 된 거야. 얘는 환원이 된 거야. 이건 암기야, 암기. 얘는 환원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있잖아, 봅시다. 여기서 수소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서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 6개밖에 없던 놈이 갑자기 산소가 12개가 됐어. 그치? 그래서 산소를 얻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된 거야. 야, 이게 말이 돼?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나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화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뭐 이게 자주 나오는 유제형이야. 난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편하더라고.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 얘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야, 거꾸로도 똑같아. 산소가 산소를 잃었지. 그지? 산소가 산소를 잃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환원이 된 거고, 얘는 탄소가 산소를 더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된 거야. 거꾸로는 또 달라. 거꾸로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광합성과 호흡에 나와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희들 이 반응식 자체도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산화 환원에서는 이런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연소. 얘는 막 많이 얘기를 했어. 물이 CH 계열이야. 자, CH 계열이 연소가 된다는 것은 산소와 만난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 CO2 플러스 H2O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 C 탄소 기준으로 하라고 했지? 탄소 기준으로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야? 얘는 산화야. 그지? 얘는 O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환원이야. 이게 우리 석유 같은 우리 화석 연료들이 어떤 식으로 연소가 되는가 이런 거거든. 탄소 기준으로 하니까 산화지, 산소 기준으로 하니까 환원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철의 재련, 요거는 별표, 별표 딱 쳐져 있네.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별표잖아.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사실은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야. 이것은 왜냐하면은 단계가 2단계로 나눠지거든. 2단계로. 자,
이제 철과 그 녹슨철이야 사실은. 녹슨철을 넣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코크스 탄소라는 것을 잔뜩 집어넣고 막 끓이면은 탄소를 다 빼봐내고 산소 같은 것들을 철과 결합되어 있던 이 산소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나중에 이제 순수한 철만 가지고 오게 되거든. 그게 바로 철의 재련이야, 재련. 근데 저 1단계에서 자, 이거 1단계에서 자, 철과 코크스 다 넣고 끓여. 그냥 뜨겁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코크스라는 것은 탄소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흑연 이런 거야, 사실은. 얘가 처음에 산소랑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ECO. 이일산화탄소가 먼저 돼.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은 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철 같은 경우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산화철 3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철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다양해. 그 중에 하나야 얘는. 2단계는 Fe 2에다가 O3 이런 게 이제 산화철인 상태가 얘가 3CO5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Fe2랑 EFE랑 이게 3CO3 CO2네. CO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이 코크스 입장에서는 봐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산화가 됐어. 산화가. 그런 다음에 이 철이 지금 있잖아. 그 용광로 안에는 지금 얘랑 얘만 들어있는 거야 일단은. 근데 얘를 막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얘가 일단 산소랑 만나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성형이 되고 이 생성된 일산화탄소와 산화철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는데 얘가 산소를 잃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환원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C3CO2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이 순수한 재련된 철. 재련이라고 하지? 이걸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재련. 된 철.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용광로 안에 있잖아. 여기 보면 나왔지. 용광로라고 이렇게 그림 잘 나왔잖아. 용광로 안에는 그냥 코크스하고 산화철을 갖다 넣은 다음에 그냥 끓이면은 걔가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되고 이 산화된 성분으로 인해가지고 이 철을 순수한 철로 재련시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생활을 바꾼 화학 반응이다. 여기는 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 마지막에 4번 요거 한마디를 적으려고 요것을 이렇게 다 세 가지를 이렇게 엉겨 붙여 놓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 광합성, 호흡, 화석 연료의 연소나 철의 재련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요만 한마디 쓰려고 요것들을 다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화학 시간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지금 공통 과학 수준에서는 산소의 결합이나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 환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딱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이 공식이라든가 이 화학 반응식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가르쳐준 건 별거 없는데 보면 문제는 되게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학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래. 화학에서는 이거 갖고 문제 되게 많이 만들거든. 실제로 너희들 수능에서 거의 킬러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산과 염기와 중화 반응. 여기가 정말 최고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문제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산과 염기부터 해가지고 중화 반응까지 할 건데 여기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